안녕하세요. 난쟁이 리얼TV입니다. G80 가솔린 차량이 입고가 됐고요. 3.3 GDI 엔진이에요. 이 차는 2019년도에 생산이 됐고, 현상은 운행 중에 이렇게 약간 말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나갔을 때보다는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울컥 툭 이렇게 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현상 지원이 잘 되는데, 마치 이제 앞뒤로 말을 타듯이 툭툭 투둑 툭툭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아주 잘 나와요. 결과적으로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쪽 계열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는 오토미션 또는 사륜의 문제인데, 오토미션 쪽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진 않죠. 그래서 사륜 쪽으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사륜 쪽을 점검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또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앞뒤 타이어의 뭐 마모 상태 또는 브랜드가 다른 거, 이렇게 했을 때 회전차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이게 뒷타이어인데, 뒷타이어가 지금 새 거예요. 신품으로 지금 돼 있고, 앞에도 이렇게 신품, 그러니까 타이어가 새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어서 우선 점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를 일단 앞뒤로는, 앞에와 이렇게 뒤에는 다 교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실주행 상태에서 이제 어떠한 상태인지를 볼 텐데, 그 전에 자기 진단을 통해서 사륜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진단부터 먼저 해볼게요. 사륜 쪽 관련이기 때문에 고장 코드는 계기판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사륜 쪽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일단 그거 먼저 볼게요. 사륜 쪽은 특별히 문제가 지금 없어 보이고, 이럴 경우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상태를 볼 텐데, 시운전 할 때도 역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는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은지 센서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운전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엔진 회전수, 차속, 스로틀 포지션 센서, 뭐 전압, 클러치, 스트레스, 액추에이터 전압, 각도. 사실 이런 거 다 보기도 힘들고, 운행 중에 나타나도 이게 정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지 이게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다 활용해서 보질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면 되는데, 자, 이후에 제가 띄워놨어요. 자, 먼저 전륜의 속도, 그 다음에 후륜의 속도, 전륜, 후륜의 속도차. 이게 타이어 앞뒤에 마모나 이종 사양이 꼈을 때 이 속도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계산된 토크 값과 실 클러치 토크 값.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륜 전환 장치에서 이 차는 상시 보통 후륜차이기 때문에 뒤를 구동을 시켜주고 있다가, 토크가 필요한 시점에 앞쪽 바퀴, 그러니까 앞쪽의 차륜에다가 토크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토크가 정상적인 토크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실제 토크는 얼마 정도 간다라는 게 수치화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실제 이만큼 토크를 넣어라 라고 했을 때와 난 이만큼 작동했다라는 거가 일치가 되는지 이걸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보기보다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요 전륜과 후륜 속도차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전륜 후륜 속도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0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0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앞바퀴와 뒷바퀴에 약간의 회전 속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값이 뭐 얼마 이상부터는 이게 토크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뭐 100rpm, 그러니까 80에서 100rpm 미만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100rpm 미만에서는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나. 물론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컥울컥 증상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됐을 때 요 속도가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다만 속도차가 야, 이 정도면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어떤 그런 값이라고 봐야지, 속도차가 발생한다 해서 이건 무조건 앞뒷바퀴 뭐가 문제가 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차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때마침 좋은 게,
앞바퀴와 뒷바퀴를 바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속도차가 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차가 실제 앞뒷바퀴가 새 거일 때 기준이 요 속도차가 또 얼마큼 나는지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차가 나는 부분은 참고값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산값은 정상적으로 토크를 주고 정상적인 토크가 전달이 됐는지까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리고 실제 이게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울컥울컥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게 사륜의 문제인지 변속기의 문제인지 간단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조작으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시운전 나가면서 실제 여기 이 값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동작에서 울컥거리는 증상도 물론 영상으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저만 느끼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울컥울컥거리는 증상을 진동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일단 진동이 나타났을 때 제가 말로다가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차량을 서행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속도가 좀 빨리 날 때는 이 현상이 잘 못 느껴지고, 출발하면서 그 이후에 한 50km, 60km 이내까지는 증상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건 저 속도가 지금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하고 그 밑에 계산된 토크값과 실 토크값, 요걸 보시면 되겠죠. 지금 화면상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마이너스, 앞뒤의 속도차가 마이너스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된 토크값도 위아래가 거의 동일하게 요구값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회전 속도 차이가 마이너스 10, 20, 지금 속도가 아직은 40km 정도, 지금이 한 40km인데 이때의 RPM 속도차가 대략 한 20, 마이너스 2, 30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속도를 제가 이게 쭉 올려볼게요. 자, 속도가 붙으면 저 회전 앞뒤 속도차도 당연히 증가를 하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 정도 50km 부근에서는 대략 속도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뭐 30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요거 앞뒤 속도 차이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인 거고, 지금 느껴드리는 건 이거죠.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움직였을 때 툭툭 투둑 이런 증상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영상에 소리로 들어왔을지는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좀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속도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데, 조금 전에 계속 느꼈거든요. 이게 움직이면서 지금도 방금 전에 쿵쿵거렸어요. 악셀레이터 페달 밟지 않고 감속하는 구간에도 지금 소리가 진동을 했어요. 영상에 좀 소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확연하게 자동차에 충격이 올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증상이 과연 정말로 사륜에서 오는 건지 확실하게 이제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인데, 일단 제가 안전한 곳에 차량을 먼저 주차를 시켜 놓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사륜 쪽에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사륜 쪽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륜 장치 동작을 이제 하지 않게끔 하면 되겠죠. 물론 차를 떠서 사륜 ECU 커넥터를 빼버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차를 떠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운행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본닛을 열고 나면 이렇게 엔진룸 오른쪽으로 휴즈 박스가 있죠. 이거를 탈거를 하게 되면 휴즈를 빼야 될 게 하나 내지 두 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개를 다 빼거든요. 자, 빼야 될 건 여기 보면 4WD 30A 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모듈, 여기 모듈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4WD ECU 전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상시 전원으로.
그러니까 이 모듈 1이 이슈뿐만이 이 사륜 장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모듈 전압 요 전압 빼주는 전압 공급해주는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WD 요 두 개를 탈거를 할 거예요. 자, 탈거는 여기 있는 휴즈 탈거 집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10A를 하나를 빼주고, 동일하게 여기 보면 요 30A 요게 있는데 얘도 요 휴즈 집게로 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물고 당겨서 탈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 뺀 상태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계기판에 경고등, 다른 경고등이 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시하시고 우선 현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주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요. 자, 지금 휴즈를 두 개를 뺐더니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관련해서 경고등이 떴어요. 일단 이거는 무시하시고 시운전을 통해서 울컥거리는 증상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량을 출발시켜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휴즈를 탈거를 하고 실주행을 했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부드럽게 잘 출발이 되고 울컥거리는 증상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요. 현상이 없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륜 시스템에 어떠한 이유로 좀 문제가 된다는 상황인 거고, 이게 4W 자체에 문제 있는 건지 좀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캐리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컴퓨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거에 문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참고를 해줘야 될 부분이, 현재 제네시스 요 G80, 그러니까 지금 나온 신형 RG3 신형 G80은 아니고 요 DH G80 같은 경우에 요 4WD 캐리어의 오일이 좀 개선이 됐어요. 점화철 위주로 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해볼 거는 캐리어를 최종적으로 4WD 캐리어를 교체하기 전에 오일을 교체를 해서 개선된 점화철 오일로 교체를 해서 증상이 완화가 되는지를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된 점화철 오일을 교체를 할 건데 요 품번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교체를 할 당시에 해서 오일을 교체를 하면서 상태가 호전이 되는지를 보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4WD 캐리어까지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일을 교체를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무교환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출구 쪽에 있는 코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넣고 빼는 것을 여기 요쪽 요 틈새 여기 코크에다가 이걸 오픈시켜서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서 넣어야 돼요. 뭐 교체하지 말라는 뜻에서 배출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브라켓들, 머플러 요 잡고 있는 요 브라켓들을 탈거를 해서 이 코크를 통해서 안에 있는 오일을 일단 회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카바 밑에 있는 브라켓을 탈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출구 코크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요거를 풀러내서, 자, 풀러보겠습니다. 자, 풀러내면 이 안에 공간이 보이죠? 자, 이쪽 안쪽을 통해서 석션기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거를 오일을 최대한 끄집어내고 이쪽으로 다시 넘칠 때까지 오일을 보충하면 되는데, 오일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오일 번호는 이거예요. 트랜스퍼 케이스 전용 오일이 되겠고, 합성유로 되어 있고요. 품번이 02200 00140. 요걸로 반드시 오일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있어서 뭐 갈아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증상이 있었을 때 이 오일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우선은 이 오일로 먼저 교체를 하고 나서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오일이 아닐 경우에는 증상이 뭐 경미한 거는 이걸로 하면은 무조건 잡히겠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오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일부터 1차 무조건 교환이에요. 그래서 교체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여기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를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일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 뒷바퀴와 앞바퀴가 지금 동시에 지금 돌고 있죠. 오일을 한 번을 더 교체하려고요. 오일 빼서 보니까 양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요 한 통 가지고 충분히 두 번을 교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를 교체를 한 번 넣었는데 대략 한 400ml 정도만 지금 들어가서 이거 한 번 더 교체를 해도 충분한 양이라, 혹시 있을 트랜스퍼에 잔유가 지금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바퀴 뒷바퀴를 구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차를 뜬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 이렇게 앞뒤가 다 동작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행을 시켜서 조금 놔뒀다가 오일을 한 번 더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일을 두 번 교체를 해서 다 작업을 끝내놨고, 차량을 떠서 강제로 돌렸기 때문에 각종 경고등이 다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진단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억소거를 다 하고 나서 2차적으로 그 4WD 그 클러치 접점 포인트 초기화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기 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기억소거를 먼저 다 해야 되겠죠. 기억소거는 완료를 했고, 4WD 그 클러치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부가기능 쪽으로 들어가서 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들어가면은 여기 클러치 보정, 그 다음에 파워다운 보정,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컴퓨터를 교체를 했을 때 요걸 입력해 주는 값인데, 이거는 그 기존에 사용해 있던 데이터들이 새로 적용된 컴퓨터에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씩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열학과 입력이죠.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요거 클러치 보정과 파워다운 보정 두 가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진단 장비가 있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요 TC 클러치 보정하고 그 다음에 파워다운 보정이 생각보다 잘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차례 자꾸 반복을 해서 진입을 시키면 정상적인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냅두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이제 몇 번 수차례 재진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썼던 터치 포인트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차 상태이고, 확인. 키 오프 10초. 자, 10초가 지나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파워다운 보정도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파워다운은 여기 보면 클러치 터치 포인트 미세 학습 기능이라고 해서 딱 클러치가 이렇게 접합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그 클러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이거를 울컥거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안 해본 게 아니라 계속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요. 이런 경우에 다시 재진입을 몇 번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한 두 번 만에 성공이 되네요. 자, 다시 키 오프 10초 온하고 확인.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값은 다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운전을 통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아예 없어졌는지, 동일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시운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화면에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아직 제가 영상을 처리하기 전이라서 확실하게 지금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다면 다행일 텐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극과 극이죠. 그때는 당연히 소리까지 느껴지고 거기에 진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조차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 역시 조금 의외의 결과예요. 너무 증상이 심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번 G80도 DH-G80도 이러한 울컥거림 증상, 저킹 현상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일 교체를 함으로써 이제 증상이 이게 좀 없어졌다라는 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오일을 교체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저킹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한번 진단해보고 그쪽이 판단이 되면, 4WD 쪽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오일을 교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난쟁이 리얼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